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역시 정말 얘기한 그대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거 솔직히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께 해드렸던 말씀 그대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사실 뭐 제 실력도 있겠지만 운이 분명히 좋은 것도 있어요. 얘기하자마자 또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건 정배열 구간 만들어지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되는 구간들이 여기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당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월 이제 중순이죠. 요때도 우리가 두산 로보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여기죠. 여기 1월 초 요 구간 뭐 화요일인가요? 보시면은 우리가 두산 로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움직여 주면 좋냐 요렇게 1월 2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 1월 2일에도 로봇 쭉 자 시총 낮은 애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두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두산 로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 자리에서 날짜 1월 14일 그죠? 1월 14일 우리가 중순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평선 쌍끌이 매수 그리고 정배열 슈팅 구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 자리에서 정배열 만들고 앞쪽 구간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무리죠. 왜? 주봉을 보면 뭐가 있죠?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 정고점 과거에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래가 쌓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눌림목을 공략을 할 준비를 해야겠죠. 신규 진입자들은.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만 소화가 결과적으로 끝나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눌렸다가도 다시 강하게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대응자들 내가 단기로 수익을 챙기러 들어왔다라고 하면 단기 고점 자리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월봉을 보더라도 현재 구간 과거에 매물에 대한 부분이 딱 걸려있는 구간이 여기죠. 그죠?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로봇주 중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전세계 협동 로봇 5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이 많이 지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로봇 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화 솔루션,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로봇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이 로봇 수요에 대한 부분 매출이 커진다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상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관련된 협력 부분이 부각이 너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부각이 되면 급등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도 부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재료가 아직 터진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물량을 걷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총이 7조인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총을 보면 안 되고 유통 주식수를 봐야 된다. 유통 주식수 곱하기 현재 가격을 하면 시총은 21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1조. 2.1조. 시가총액 자체는 7조지만 진짜 시총은 얼마밖에 안 된다? 2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통되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매물대에서 털리고 양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분명히 드렸죠. 그래서 두산 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과거부터 어디부터죠? 여기서부터 거의 바닥권이죠. 여기 7월부터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드디어 수익률 자체가 이제 70%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두산 로보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가 뭐하자? 끌고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요. 두산 로보 보이시죠? 9월 가격 여기에 가격이 보면은 8월 그죠? 다 이때다 이때. 두산 로보틱스 보면은 요렇게 그죠? 7월 30일 8월 계속적으로 어떻게 모아가야 된다. 보이시죠?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구간 63,000원부터 그죠? 그래서 모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보기 전에 얘기하는 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다 오르고 나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또 이제 오르면 슬슬 한두 명 기억 나와가지고 두산 로보틱스 더 갑니다 이러겠죠.
보나마나 비디오인데 어쨌건 올라가기 전에 얘기해야 실력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지금 구간에서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분 있을 텐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다라고 하면 매도 타이밍 봐도 괜찮겠죠.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하지만 내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몇 달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는 항상 저는 어떤 생각으로 보냐면 개인의 시선으로 안 봅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구간에 매물이 분명히 많아요. 그죠? 매물이 많은데 여기까지 끌어올려 줬다라는 건 뭐예요?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함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건 여기 위를 넘긴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여기 개인 투자자 뻔히 많이 물려있는 거 아는데 여기까지 주가 뭐하러 올려주냐고요. 그죠? 이 위를 바라보니까 올려주겠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힌트 하나 드렸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걸 체결했죠,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임원 주요 특정 거래계획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나왔어요. 시간의 매매에서 1170만 주 9,700억을 뭐한다? 요거를 주식 수합 계약을 맺었다. 보시면은 정확한 내용은 자 쭉 보시면은 주식 수익 수합이라고 두산 로보틱스 보통 주식 1170만 주를 주당 81,000원에 주가 수익 수합을 맺었고요. 요건 누구예요? 증권사랑 맺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81,000원이라는 기준 가격을 잡아 놓고요. 3년 뒤에 만약에 이 주가가 어떻게 5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5만 원. 그러면은 차익이 31,000원이죠. 한 주당. 그럼 내가 두산이 한 주당 31,000원을 증권사가 손실 본 거를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주가가 1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주당 19,000원의 차익을 증권사가 두산한테 주는 거고요. 요게 두산이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두산 로보틱스에. 그래서 1170만 주를 가지고 주식 수합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준 가격이 81,000원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두산이 손해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 증권사가 손해다. 근데 증권사는 절대 손해를 안 보죠. 증권사가 뭐하러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합니까? 돈을 주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베팅을 해서 마진을 챙기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해지 수단이 다 있어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해지. 그럼 증권사는 뭐로 돈을 먹냐? 수수료죠. 수수료. 이 9,700억의 계약에 대한 수수료 먹는 겁니다. 수수료 1%만 해도 얼마예요? 90억이죠. 그죠? 수수료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 두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두산 로보틱스가 81,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엄청난 손실일 거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9,400억을 빌렸는데 얘가 만약 주가가 막말로 4만 원이 됐어. 4만 원이 됐어. 그럼 얼마 손해요? 5천억 손해, 5천억 손해. 그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해서 돈을 가지고 왔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저번 영상도 제가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1월 15일에도 이 가격 돌파 시 무시무시한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계속해서 해드리죠. 그래서 로보틱스도 잠깐만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이게 15일이니까 4일 전이네요. 목요일 올라간다고 하면 저는 냉정하게 그냥 여기 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위로 오래 쉬었잖아요. 그죠? 오래 쉬었고 오래 쉰 구간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주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내려가는 추세고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추세를 어쨌건 여기서 돌려내는 구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박스로 봤을 때 추세를 돌려내는 구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저점 3만원 구간에서 어디요? 11만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가격에 대한 갭이 얼마예요? 8만원이죠. 8만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2배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총이 12조인데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시총이 너무 크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이 주식 시가총액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최대 주주가 두산 국민연금공단 해가지고 이미 73%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자 여기서도 지분율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산이 20만원 가도 사실상 시총이 4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통되는 게 가벼워요. 엄청 가볍다. 그러니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시총 보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 두산 로보텍 들고 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뭐하라? 반드시 영상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셔라. 알람 설정까지. 헛된 내용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올라간다,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갈 것 같다, 매도해야 될 건 매도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 의견을 자유롭게 전달 드리니까 제 의견을 보시고 판단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조금 더 타점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오늘 추격 매수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매물대인데 그럼 또 눌림목 나오면은 또 당황하실 수 있는데, 눌림목 나왔을 때 지선 잘 잡고 또 추가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되고, 또 올라갔을 때 비중 조절하면 되니까 단기적으로 두산 로보텍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 구간 내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단기적인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제대로 타이밍 잡아서 전달 한번 드릴 거니까 이쪽 번호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로봇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현대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좀 조정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오늘 구간 8, 9%대까지 오르다가 단기적으로 거래가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현대차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뭐죠? 바로 현대차와 1차 벤더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여기서 10배, 20배짜리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계양전기 보게 되면은 어때요? 바닥권 대비 1300원 대비 거의 10배가 올랐죠. 11배가. 그리고 최근에 모베이스전자, 자, 얘네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1200원 대비해서 5배. 자, 근데 이 주가가 얘네들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오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오른 이유는 하나예요.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라서. 근데 어떤 부품주예요? 바로 로봇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아니, 자동차 부품사들이 로봇 부품을 공급한다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이럴 수 있는데, 자동차 부품사들은요 애초에 돈을 잘 벌어요. 여러분들 매출과 이익이 잘 나와요. 근데 회사 자체가 성장할 그게 없잖아요. 동력이.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어떻게? 밑으로 기거나 박스권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로봇 부품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뭐요? 추가적인 알파, 매출과 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대감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려요? 그게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년도에 2차 전지 랠리 기억하시던 분들 있으세요? 뭐 하이드로 리튬 50배, 그죠? 그 다음에 뭐 RF세미 15배, 자이글 20배, 작전주들이 엄청나게 설쳤어요. 다 지금은 정지예요. 자이글 보면은 2,000원에서 4만원까지 20배 정지. RF세미,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속출할 거예요. 아마 부품주에서도 2,000원에서 어디가 3만원까지 15배, 그죠? 하이드로 리튬, 얘도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1200원에서 6만원까지 50배, 그죠? 그 다음 지금 1800원. 이게 현실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저런 종목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저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잘 버티셔라 라는 관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품 관련주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품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자동차 부품 관련된 히든 종목 뭐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산업 확장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기존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에
로봇 공급망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와 이 벤더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지금 시총이 낮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히든 종목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로봇용 감속기 개발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이러한 로봇 감속기에 대한 부분들은 로봇 원가의 30% 4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망만 뚫게 되면 사실상 뭐요?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자동차용 기술이 있던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요? 정밀 구동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뭐한다? 로봇 액추에이터 정밀 구동 기술을 개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준비된 로봇 부품사라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더 중요한 내용들 계속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품 관련돼서 이미 뭐요? 친환경차 부품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뭐 할 수 있다? 이미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로 갈아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뭐 합격이죠. 자, 근데 로봇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자, 로봇 산업은 고부가치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저평가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부품사들이 저평가에서 성장성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치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모멘텀이 엄청나게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 자산 총기가 계속 늘어나요. 그죠? 회사의 외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매출도 보면 커지고 있다. 이건 3분기고요. 계속적으로 뭐였어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이 뭐요? 안정적이고요. 그죠? 여러분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300억이면 말 다 했죠, 사실. 참고로 지금 그 정도지 그 전에는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실적이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요. 영업이익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개미 털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매집이 완료된 게 아니라 올리면서도 지금 공격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뭐요? 타점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주목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뭐요? 재료의 실체를 중요하다. 감속기 한다는 거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한다는 거 오케이. 근데 감속기 성공하겠느냐? 그죠? 성공하겠느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뭐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는 거. 언제까지? 그게 확인될 때까지. 앞으로 몇 년? 1년, 2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를 때, 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면 먹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보시면 지금 차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죠? 거래량을 통해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주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개미 털기 할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매집 준비하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돌려 세웠죠. 자, 거래량이 없이 정고점의 매물들을 그냥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요? 거래량 없이 올린다? 매집이 여기서 끝났다. 공격형 매집 이후에 물량을 잠그고 나서 계속해서 올리는 흐름. 장중에 뭐요? 한번 털고 가는 패턴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 제가 이러한 차트 하나 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랑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다 자동차 부품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작전이지만 잘 보세요. 자,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내려가고 있죠. 그죠? 내려가는 추세죠. 똑같죠?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앞쪽 구간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밑으로 한번 개미 털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 봐봐요. 올라가는데 중간에 뭐 해요? 한번 털어주는 흐름, 강력하게 털어주는 흐름 나오죠. 이런 식으로. 얘 주가 어떻게 됐다?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작전주예요. 이게 작전주라고요. 7번에서 어디까지? 17,0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과의 흐름도 매우 비슷하죠. 이 종목이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결과적 시총도 낮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알려드린다라고 전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보시게 되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요거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죠? 010-845-9501. 이쪽으로 뭐요? 이쪽으로 부품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보내드리니까 꼭 보시면 받아가시기 바래요. 010-845-9501 이쪽으로 뭐라고요? 부품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